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지구의 날이기도 한데요.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낮 기온 19도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늦은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입니다. 또 내일과 모레 주말엔 비 소식이 없겠고요. 다음 주 월화, 다음 주 초쯤에는 이 전국에 또 한차례 비 소식이 있겠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 건조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좀 화재 위험성이 높아졌었는데요. 이 단비가 반가운 또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6.1 지방선거 이제 대진표가 속속 확정이 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많은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2030 미래자동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의 미래자동차 전략 계획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좀 어떻게 또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죠. 4월 2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가 시작되었음에도 각 지역 보건소의 업무가 재개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진료 업무조차 도내 9개 시군에서 중단 중이고 이 건강 증진 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사실상 전면 중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내 보건소의 경우 원주와 춘천, 강릉, 동해 등 9개 시군 모두 이 진료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원도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도내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민금융대출 지원과 취약계층 재기성공자금 지원 등의 금융지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화합니다. 서민금융대출 지원은 1금융권이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과 장애인, 또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고 총 지원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6.1 지방선거 이제 각 정당별로 공천 작업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죠.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정당별로 가장 큰 선거전이 역시 도지사 선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속속 이제 대진표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 경선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까지 경선을 거쳐서 한 명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김진태 전 의원과 황상무 전 앵커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본선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패배를 할 경우 엄청난 정치적 타격에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김진태 전 의원은 컷오프가 됐다가 되살아나서 경선 기회를 잡게 됐지만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 패배할 경우 2012년 정계에 입문해서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대선 경선에까지 참여했었던 김 전 의원은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에 대해서 도지사 컷오프를 받아들이고 2년 후에 춘천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설 것을 권유하기도 했었는데 이를 거부하고 단식까지 하면서 얻어낸 경선에서 만약에 패할 경우 퇴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 전 의원은 배수진을 치고 지지층 결집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경선 승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김진태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이제 앞서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또 신인 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정말 결과를 좀 예측할 수가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황상무 전 KBS 앵커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산신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으면서 도지사 후보로 단수 추천까지 받았었던 그가 본선에조차 올라서지 못할 경우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새로운 인물이라는 정치적 브랜드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도 짧은 시간 탓에 본인의 실력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채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 행보에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황 전 앵커는 강원도를 낡은 과거에서 미래로 뒤바꿀 적임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지금 현재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은 내일 이제 발표가 될 것이고요. 후보자가. 자, 이 더불어민주당 이제 사실 원창묵 전 시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아무도 이제 그 공천 신청자가 없었던 상태였고요. 여기에 또 이제 전략 공천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은 강원도가 이광재 국회의원 어제 사실상 이제 출마 선언을 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광재 의원은 어제 이제 결단하려고 한다면서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강원도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당에서 여러 차례 출마를 요청했음에도 고심을 거듭했다면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원주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가장 컸고 무엇보다도 제가 과연 강원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당 지도부의 출마 요구를 수락한 것인데요. 다만 이광재 의원은 자신의 출마를 요청한 민주당을 향해서 강원도 전성시대를 열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통과와 수도권 광역철도망 연결 등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김진태 후보와 황상무 후보 어떤 후보가 나오던 간에 사실상 정말 그 승부를 점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광재 의원 정말 이번 선거에서 정치 인생을 모두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요청으로 도지사 선거에 차출이 된 상태이지만 여야가 뒤바뀐 정치 지형의 민심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선거에서 이광재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광재 의원이 오랫동안 고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 본선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또 한 번 정치적인 암흑기를 맞아야 할 공산이 크고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에까지 나서기도 했었던 그가 강원도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대권 도전의 꿈도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는 이광재, 국민의힘에는 김진태, 황상무 등 3명의 후보로 좁혀져 있고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비롯해서 최종 당선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기초단체장 또 공천 작업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거대 정당의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일단은 도내 18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단수 추천 지역, 또 경선 지역 일단 분류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진표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력선거구로 지정된 춘천을 제외한 17곳 중에서 10곳을 단수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강릉시장 후보로는 김우영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11곳이 단수 추천이 된 상태입니다. 경선 지역은 원주의 구자열, 신재섭, 최혁진, 속초의 김철수, 주대야, 동해의 김홍수, 최석찬, 삼척의 김양호, 이정훈, 영월의 김기석, 손경희, 어미연, 철원의 구인호, 조규동, 한금석 등 6곳이 경선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공천 신청자들 중에서 범죄 경력이 있었던 철원군수 예비후보 1명만 컷오프한 것 외에는 공천 신청자 대부분이 경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24일과 25일 경선 과정을 거쳐서 26일 최종 후보자가 발표됩니다. 네, 이 다음 주에 민주당 후보는 이제 확정이 되겠군요. 하지만 또 이제 그 결선 투표제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 당장 원주만 보더라도 이강우 전 국회의원이 컷오프 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여러 지역에서 전 현직 단체장들이 컷오프 당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많은 그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화천의 최문순, 양양 김진아, 횡성 김명기, 동해 심규현 등 단수 추천한 곳을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4곳은 모두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공천 심사의 특징은 전현직을 대거 컷오프한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공관위는 어제 김한근 현 강릉시장을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을 이유로 공선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네. 현직 시장이 탈락된 거는 이 김 시장이 처음입니다. 앞서서 이미 춘천의 최동용, 이광준 전 시장과 박성규 전 영월군수, 김현식 전 태백시장, 그리고 원주의 이강우 전 국회의원도 탈락하면서 지금 현재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서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박성규 전 영월군수는 어제 당을 탈당하고 오늘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전현직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양수 공관위원장은 정당에서 흠 있는 후보를 어느 정도 걸러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정당의 기준을 넘지 못하는 후보가 주민들에게 다시 선택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뤄지게 되고 5월 1일에 발표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전현직 단체장들 만약에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 구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전체 강원도 선거 결과에 상당히 좀 많은 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도 가능하겠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강원도가 미래 자동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죠. 바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2030 강원 미래 자동차 발전 전략인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청 전략산업과의 신승용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입니다. 네. 예. 자, 강원도가 2030년까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장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업의 좀 그 배경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미래 자동차라면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 자율주행차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네. 미래 교통과 이동수단은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는 물론 수요자가 원하는 장소, 시간, 방법에 따라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자율주행 기반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또 초연결 통신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민국가 서비스 시대가 도래될 전망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도에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한 2030년도 국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강원도 또한 이제 미래차 산업의 소외 지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원주의 자동차 부품 산업화, 홍성의 전기차 생산 공장 등 전기차 산업을 바탕으로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는 고도화를 해나가고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반을 통해서 2040년까지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4,500억 원이 넘어요. 기간별로 사업 진행 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우선 올해는 이제 전기 화물차 보급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네. 현재 강원도에서 생산 판매 중인 초소형 전기 화물차 포트로를 판매 확대하고 또 지금 초소형 중심에서 이제 경소형까지 차종을 다양화를 통해서 2030년까지 국내 경영 전기 화물차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2024년까지 행성을 중심으로 한 이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5년까지 원주를 중심한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 센터 구축을 기반으로 미래차 산업 혁신 지원 플랫폼 구축하여 도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한 강원도 자율주행 미래전략 수립을 통해서 2027년까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시스템 시범 도시를 조성 목표로 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미래 자동차 전략 사업은 이 원주와 횡성을 중심으로 이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좀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같은 경우는 한라대 캠퍼스 부지에 이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 센터를 구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센터 조성 계획 좀 알려주시죠.
네.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이제 고등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이제 도내 대학하고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여 2025년까지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활용한 미래 부품 설계는 물론 디지털 융합 기반 자동차 소재, 부품 요소 기술 개발 지원 및 평가 인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 창업 기업의 미래차 전환 및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센터 건축 일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고 관련 시험 분석 시제품 제작 지원 장비 등은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기대가 되는군요. 또 횡성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업체가 이미 그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고요. 또 노사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도 지금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지역의 세부 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횡성에 전기차 생산 공장 건립이 됐고, 또 강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이제 정부 제2호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그 경소형 전기 화물차 생성을 경소형 전기 화물차 생산 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모빌리티 사업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횡성과 함께 원주를 중심으로 미래차 부품 전환 지원과 의료, 디지털 헬스 산업 등 지역 특화 산업 등과 융합한 미래차 핵심 부품 클러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인재를 중심으로 한 캠핑카 등 특수 목적형 자동차 튜닝 산업과 강릉의 세라믹 소재 산업, 철원의 나노 소재 산업 등 첨단 산업 핵심이자 원천 기술인 소재 산업을 부품화하고 관련 산업을 고도화를 통해서 지역 대표 산업들과 연계한 미래차 산업 밸류 체인을 조성하여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친환경 차량이 앞으로 또 미래 자동차 사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분야의 향후 계획, 전망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일단 업계하고 학계에 따르면 이제 미래차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급성장하여서 2030년도에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어떤 교통 이동 서비스 사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국내 친환경 자동차 시장은 2030년도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약 50%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자율차 시장 또한 25년 기점으로 연평균 40% 이상씩 성장하여 자율주행, 버스, 택시 등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관련 이제 이와 미래차와 관련된 소재 부품 산업 시장도 어떤 배터리, 또 전기 전장 부품, 소프트웨어 구조 부품 중심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강원도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포털 판매를 확대는 물론 금년 내 경소형 전기 화물차 등 신차 개발을 통한 차종 다양화를 하고 2025년까지 리모빌리티 기반 청소차, 소방차 등 다양한 특정차 개발은 물론 포트로 플랫폼을 활용한 자율주행 차량 개발도 함께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요. 미래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원주가 이 부품 혁신 지원의 이 거점, 그리고 또 횡성이 이 자동차 생산의 거점이 되어서 정말 향후 또 먹을거리 아주 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산업의 육성 좀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청 전략산업과의 신승용 팀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원주시가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추가로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인데요. 오늘 이 내용 리포터 현장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원주시의 그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원주시는 2011년부터 교통정보센터에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말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 정보와 예상 도착 시간 등의 실시간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처음 단말기 설치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서 노후된 기기도 많지만 사실 아직 버스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많습니다. 원주시는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올해는 1억 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4월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10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제 원주시에 있는 총 1,500여 개의 버스 정류장 중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390곳인데요. 아직 현재 단말기 설치율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단말기 설치율은 25%로 앞으로 원주시는 설치율이 50%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원주시청 교통행정과 박수환 주무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 정보, 예상 도착 시간 등 실시간 버스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원주시에서는 2011년부터 교통정보센터의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내버스 이용자들에게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읍면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한 소츠면 3개소, 문막 2개소 등 버스 정류장 10개소에는 설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율 50%가 될 때까지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확대 설치해서 교통서비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새롭게 단말기가 설치된 지역 어디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단말기가 설치되면서 아무래도 그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상당히 좀 많은 또 편리함을 제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읍면 지역에는 아직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현재까지는 단말기를 설치할 때 승하차 인원 데이터를 참고해서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도심부 위주로만 설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소초면 3개소와 문막 2개소를 비롯한 10개 지역에 새로 단말기를 설치했는데요. 이번에 설치된 단말기는 버스 운행 정보 외에도 시정 소식에서부터 날씨 정보와 정책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단말기를 통해서는 버스 운행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는데요. 버스들이 배차 간격을 준수하고 결행 무단 회차를 방지할 수 있어서 시내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얼마 전 시도로 단말기를 최신 기계로 새로 정비하기도 했는데요. 도색 작업 등의 단말기 정비를 계속 새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오래된 기기들이라 부품 고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장동과 평원초 인근 지역에는 단말기가 없어서 더욱 설치 요청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시는 계속해서 쾌적한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단말기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단말기가 없는 태장 지역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뭐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 타는 편인데, 근데 이제 태장동이 워낙 그 개수가 적다 보니까 뭐 집에서 조금 걸어 나가야지 탈 수 있는 때가 많아서 버스 좀 놓칠 때가 많아가지고 좀 불편해요. 네, 시내에 비해서는 이게 없을 때가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있으면 언제 오는지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좀 괜찮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좀 불편해 하셔가지고 단말기가 빨리 설치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교통 시스템과 관련해서 앞으로 준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합니까? 네, 원주시는 1회 추경 예산에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10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원주 역세권 택지 개발 지구에도 단말기 4대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LH 시공사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아서 올해 설치합니다. 이외에도 기존에 설치된 버스 단말기를 더 정보 제공이 용이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에는 단말기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인데요.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네, 이런 인프라가 좀 더 확대되면서 또 우리 시민들의 좀 편리성이 많이 더욱더 확대되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오늘 4월 20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죠. 버스커 버스커의 곡, 이 벚꽃 엔딩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휴일 또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마지막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